자, 이제 이번 시간은 5장을 공부하려고 해요. 공인중개사 법령의 5장은 제목이 개공의 의무. 이제 중개 의뢰인을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과정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예요. 5장은. 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매도를 원하는 의뢰인, 매도 의뢰인이 개공을 찾아와요. 우리 집 팔아주세요. 청약. 알았어요. 승낙. 무슨 계약이랬죠? 중개계약. 중개해줘요. 알았어요. 라는 계약입니다. 중개계약은 종류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법에.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이걸 이제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매수를 원하는 자가 우리 집 사주세요. 알았어요. 그럼 이것도 무슨 계약? 중개계약이죠. 중개계약. 자, 중개계약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매도 의뢰받은 물건, 이 물건을 법에 정해진 10가지 항목으로 분석하여 이걸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 의무를 확인 설명 의무라고 한다. 확인 설명 의무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의무죠.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나중에 취득한 의뢰인이 손해가 발생한다면 개공의 배상 책임이 있는 거고, 바로 전 시간에도 우리 배웠죠. 개공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됐다면 그때는 배상 책임이 있다. 그리고 업무 개시 전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고. 네. 자, 확인 설명 의무. 뭐 권리관계도 설명해야 되고 또 공법상 제한도 설명해야 되고 소재지나 면적이나 지목이나 이런 것도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과목들을 배운다고 그랬죠. 지적 또는 뭐 등기, 민법, 공법 이런 거 배웁니다. 세금도 설명해야 되니까 세법도 배우고. 자, 이렇게 확인 설명을 했더니 이 둘 간에 매매계약에 체결되었다. 매매계약에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되었다는 표현을 써냈죠. 중개 완성되면 해야 될 일, 뭘 써야 돼요? 거래계약서. 자, 우리 당사자 간의 계약을 뭐라고 한다? 거래계약 이렇게 부르죠.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거래계약.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양쪽 다 줘야죠. 이것도 배울 거고. 또 확인설명서 작성해서 양쪽 다 줘라. 이것도 이제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도 배워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중개가 완성됐으면 중개 보수 받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부터 배울 것입니다. 지금 6강, 7강, 8강에 걸쳐서 이걸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페이지는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인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은 좀 처음엔 알고 가야 할 필요가 있죠. 뭔지를 알고 좀 가야 되니까 두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죠.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두 가지가 있는데 딱 느낌은 뭐냐면 전속은 한 사람의 개공에게만 중개 의뢰한다는 의미고 느낌이 그렇고, 일반 중개계약은 일반적으로 쓰는 계약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개공에게 중복해서 의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중개계약이에요. 이건 한 사람의 개공에게만 맡기는 거고. 자, 그렇다면 자, 이 사람은 매도를 원하는 사람이야. 우리 집 팔아줘 하고 싶어요. 자, 개공 갑에게 우리 집 팔아줘 라고 의뢰하고 싶습니다. 갑한테 꼭 찾아가야 돼? 집에서 전화해도 돼? 전화해도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거 벌써? 전화해도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두계약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은 있게요? 없게요? 찍어봐요. 그냥 찍어, 괜찮아요.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법정 서식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는데 자, 그걸 작성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작성할 의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구두계약으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화로도 중개계약이 가능하다. 근데 이번에 의뢰인은 개공 갑한테 찾아갔어.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사장님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사장님은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걸 꺼내서 작성해야 합니까? 아니라고 했죠. 방금 아니라고 그랬어요. 직접 찾아갔어도 구두계약을 해도 돼요. 그리고 연습장에 써도 돼. 매물장에다가 이렇게 메모만 해도 돼.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면적, 몇 제곱미터, 가격 얼마 이렇게 적고 소유자 아무개, 연락처 쓰고 그리고 이제 개공이 뭐래요? 열심히 할게요. 가 계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근데 매도는 갑한테 의뢰했는데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인상도 별로고. 그래서 다른 개공에게 또 의뢰해도 되나? 된다고. 됩니다. 네. 그러면 의뢰인은 또 다른 개공에게 또 의뢰해도 되나?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개공에게 중개 의뢰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라 합니다. 그러면 저 개공 중에 누가 복비를 받아간다? 그렇죠. 상대방을 찾아서 중개 완성시킨 그 개공이 복비를 받아가고 나머지는 다 꽝이죠. 꽝입니다. 그러니 개공에게는 이 계약은 일반적으로 불리한 형태의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1등이 되어야만 복비를 받고 나머지는 다 꽝이니까 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뢰인이 10군데 중개사무소에 중개 의뢰를 했음에도 그러고도 믿음이 안 가서 내가 교차로 생활정보지에다가 또 광고를 때렸다. 그리고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만난 사람 이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이렇게 불러요.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좀 약간 민망한 발음인데요. 스발상 이렇게 됩니다. 스발상. 좀 발음이 좀 거시기 하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 근데 복비 받을 사람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완전 더 꽝입니다. 꽝입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해도 되고 한 명도 복비를 못 받는 꽝입니다. 그래서 개공에게는 불리한 형태의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1등이 되어야만 복비를 받는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개공에게는 불리한 형태인데 자, 그러면 중개 의뢰인 입장으로 볼 때 때는 저 계약은 유리한 계약인가? 라고 처음엔 얼핏 느껴지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갑은 이번에 자격증을 따서 오늘 개업했어요. 오늘 개업식 하는 날이에요. 개업식 하는 날 A가 집 팔아줘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흥분했어 안 했어? 흥분했죠. 개업식 하는 날 벌써 집 팔아달라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내 인생 첫 중개 내가 기필코 해내리라. 이런 마음으로 광고를 합니다. 생활정보지 다 내놨어. 다 내놓고 신문 전단지도 끼고 그리고 이제 찌라시 붙이고 다녀. 동네방네 다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계단도 탔어. 아파트 계단도 타고 막 25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면서 막 엄청 이렇게 한 다음에 한 3일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적극적인 광고를 했어. 광고를 하고 기어이 일주일 만에 B를 찾았습니다. B를 찾아서 A한테 소개를 했지. 소개했더니 A가 뭐래? 어제 팔았대. 완전 꽝이죠. 그래서 갑은 맞아. 제가 나한테만 의뢰한 게 아니지 다른 개공이 먼저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갑은 완전 꽝입니다. 광고비가 다 날린 거죠. 그래서 갑은 하나의 교훈을 얻었지. 어떤 교훈을 얻었느냐. 내가 앞으로 이런 적극적인 중개 해? 안 해? 안 해? 소극적인 중개를 합니다. 생활정보지 한 줄 내놓고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날도 춥잖아요. 난로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놀고만 있습니다. 그럼 다른 개공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 의뢰인이 여러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한다 할지라도 저 개공들이 서로 발벗고 나서서 적극적인 중개를 하는 걸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꼭 신속한 거래가 되리라는 걸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B가 개업식 하는 그날 오후에 갑을 찾아옵니다. 갑은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아침에 얘가 찾아오고 오후에 얘가 찾아왔어. 나 될란가 봐. 이렇게 될란가 봐. 근데 갑은 이제 내 인생의 첫 중개, 제대로 중개해야 됐죠. 학원에서 우리 인강에서 뭘 배웠어요? 10가지를 철저히 분석해 살 사람에게 확인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공은 그 10가지를 분석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B한테 잠시만 앉아 계시라고 그러면서 2시간 동안 분석하고 이제 10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도 해줘.
대장도 떼고 등기부도 떼고 이렇게 해서 막 설명도 해주고 막 부족한 건 기본서 꺼내가지고 설명도 해주고 막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인강도 틀어주고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B가 그만 좀 하라고 제발 사장님 그만 좀 하고 나 살게요. 그냥 살게. 그랬더니 갑이 안 돼. 난 반드시 중개 완성되기 전에 10가지를 설명해야 된다고. 응? 아직 4개 남았으니까 오늘 해가 떨어졌으니까 내일 아침에 오라고. 내일 아침에 4가지 내가 나머지 4개 설명해 줄게. 그랬더니 이제 B가 갔지. 가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이 B는 다른 계곡 옆집에 또 찾아가. 찾아갔더니 을은 사장님 30분 만에 끝내버리는 거야. 계약서까지 다 쓰고. 그리고 다음날 계공은 하염없이 기다렸죠. 그랬더니 안 와. 왜 안 오라 했더니 다 옆집 가서 해버린 거야. 이 갑이 또 하나의 큰 교훈을 얻었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성실한 중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충 하죠. 대충. 빨리 거래 성취해야 되니까 대충 합니다. 권리 분석도 소홀히 하고 설명도 대충 하고 장점은 부풀리고 단점은 숨기고 오죽하면 B가 뭐래. 그렇게 좋으면 사장님이 사지 왜 나한테 파냐고 그래. 이렇게 이제 앞으로 성실한 중개를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까 중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래 성립을 서두르다 보니까 사고 발생이 높아진다. 자, 그리고 이제 A는 갑한테 5억에 팔아달라고 했어, 우리 집을. 근데 2달 만에 B가 나타나더니 나 이거 4억 7천 아니면 안 산대. 그럼 갑은 3천 더 갖고 오라고 그래? 아니면 3천을 깎을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더 갖고 오라고 그래요? 깎자고 그래요? 깎자고 그러죠. 여러분 그 부동산에서 전화 오면 백발백중 뭐예요? 아유 얼마만 산다는데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의뢰한 가격보다 낮게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다. 계공은 보통 매수적 편을 든단 말이에요. 깎아야 얼른 살 테니까. 그래서 내가 의뢰한 가격보다 낮게 거래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의뢰인에게도 불리한 형태의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러 계공에게 의뢰를 하다 보니까 얘가 아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하다가 결국 의리 중개 완성시켰다. 다른 이 계공들이 서로 감정이 상해요. 저 인간이 뺏어갔어. 뭐 이렇게. XX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대부분 구두 계약이다 보니까 의뢰인과 계공 사이의 분쟁도 소지가 높다. 이렇게 얘기해서 모두에게 불리한 형태의 계약이다 라고 평가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형태의 중개계약이죠. 후진국적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일반 중개계약을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가까운 일본은 전속 중개계약 이용하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독점 중개계약을 이용하는데 독점 중개계약은 뭐냐면 저 계공한테 아예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미국 스타일이에요 지금. 아메리칸 스타일. 네. 그럼 이제 의뢰받으면 심지어 계공이 의뢰를 받았잖아요. 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 그래도 복비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권한도 없어 아예. 다른 계공한테 의뢰하지도 못하고 독점 중개계약은. 그래서 미국의 그 영화 같은 걸 가끔 보면은 그 계공이 나오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해안가에 있는 집을 어떤 계공이 이제 중개 의뢰 받았나 봐요. 그러면 그 집에다가 아예 광고를 해. 집에다가 네온사인까지 단 것도 봤어요. 이제 어떤 계공이 중개 의뢰 받은 물건임 이런 식으로 대놓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저 집은 집이 매물로 나왔네. 근데 어떤 계공한테 의뢰가 됐네. 그러면은 집을 사고 싶으면 그 계공한테 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독점 중개 계약 형태입니다. 미국 스타일이죠. 그럼 이제 전속은 뭐냐? 일본에서 95년에 우리나라에 수입한 거예요. 우리나라 쓰는 방식이 아니었다가 일본 방식을 가져온 건데 그럼 어떤 형태냐? 당연히 매도를 원하는 자가 한 사람의 계공에게만 중개 의뢰하는 거죠. 전속권을 주는 거죠. 특정한 계공을 정해 그 계공에 한해서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계공에겐 당연히 유리한 형태의 계약이죠. A는 나한테만 의뢰했으니까 나에겐 보수가 어느 정도 보장되죠. 상대방을 찾아 중개 완성되면 100% 나는 복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A 입장으로 볼 때도 좋아요. 왜냐면 저 계공은 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개하겠어 안 하겠어? 하지. 성실한 중개 하지요.
책임 있는 중개도 합니다. 그리고 얘가 의뢰한 물건의 가격을 가급적이면 잘 안 깎으려고 하겠죠. 고마우니까. 그래서 제값 받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단점이 있네. 한 사람한테만 의뢰하다 보니까 쉽게 얘가 B를 못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개공은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해라. 일간신문에 공개도 되는데 일간신문의 한 경우 드물겠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여기다 공개해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또 뭐냐?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일반인은 가입은 안 되고 개공들만 가입할 수 있어. 개공만. 그럼 여기 가입한 자들은 다 누구예요? 전부 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이죠. 전부 다 개공들입니다. 인터넷 통신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로 매물을 올려놓고 공유하는 거죠. 내가 이런 물건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B가 다른 개공을 찾아갔다. 또 다른 개공이 B를 찾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서로 연결이 가능하죠. 연결이 가능해서 이렇게 공동 중개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신속한 거래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거지. 사실 요즘 같은 인터넷 시절에 인터넷이라는 시절에 여러 개공에게 의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개공은 정보를 대부분 공개합니다.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정보망에 매물을 공유하죠. 그래서 같이 찾자, 같이 중개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아까 좀 전에 제가 미국 방식의 독점 중개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독점 중개 계약은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어도 복비를 줘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정서가 아니죠. 사실은. 생활정보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속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하는 건 된다. 이건 위약은 아니다. 복비를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개공이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들었던 비용 이만큼은 좀 주도록 하자. 손해를 보지 않도록만 해주자.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이때는 위약은 아니다 이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금도 일반 중개계약을 쓰고 있고요. 아주 드물게 전속 중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양 계약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특징은 이렇고 법 조문 내용이 시험에 나올 테니까. 그럼 일반 중개계약부터 시작을 합시다. 3페이지 맨 위에 박스 안에 22조, 법의 22조 제목이 일반 중개계약이죠. 여기는 법 조문을 좀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읽어볼게요. 밑줄 친 것만 읽어볼게요.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돼 있어.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자, 법조문은 이런데 이걸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의뢰인이 개공을 찾아갔어요.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사장님, 나 우리 집 좀 팔고 싶은데 그 사장님 사무실에 그 일반 중개계약서 있잖아. 나 있는 거 알고 왔어. 일반 중개계약서 좀 써줘. 이런 얘기죠. 일반 중개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다. 개공이 얘가 지금 뭐래? 속으로 그러죠. 뭐야 얘? 얘가 일반 중개계약서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의뢰한테 그러죠. 혹시 학원 다녀? 인강 들어? 이렇게 물어보겠죠. 아니 의뢰인이 이런 제도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걸 알고 해서 여러분 원래 알았어요?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거? 몰랐지. 일반 중개계약서가 있는 건 알아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근데 뜬금없이 찾아와서 사장님 일반 중개계약서 좀 써주라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지. 개공이 그럴 만도 하지. 혹시 공인중개사 공부하냐고 학원 다니냐고 요즘에 인강 공부하냐고 이게 물어보겠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법조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거지. 밑에 1, 2, 3, 4 읽어볼게요. 제가 1, 2, 3, 4. 자, A가 개공값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저는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살아요. 이게 뭐예요? 중개대상물의 위치. 저 50평 살아요. 이거는 규모.
사장님 우리 집 10억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뭐예요? 거래 예정 가격. 여기까지는 다 얘기하죠. 다 얘기합니다. 보통 여기까지 대화가 끝나면 개공이 고맙습니다. 메모하고 열심히 중개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3번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하여 정한 중개 보수가 써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우리 집 10억에 팔아줘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개공이 잠시만요. 복비 900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여기서 갑자기 복비 얘기를 왜 하냐고. 우리 집 팔아줘요. 그랬더니 복비 900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처음에 만날 때 복비 얘기 안 하잖아요. 할 수도 있지만 응? 안 하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10억에 팔아달라고 그랬어. 개공이 있잖아요. 이거 복비가 900 나와요. 900. 최대 900을 저한테 주셔야 돼요. 복비가 많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사장님 딴 데 맡기지 말고 딴 데 뭐 일반 종계 계약을 하긴 하는데 계약서 일반 종계 계약서 안 쓰고 하는데 그 딴 데 맡기지 말고 나한테 그냥 한 보름만 맡겨 봐봐. 그럼 내가 감사의 표시로 복비 500만 받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의뢰인이 좋아요. 그랬던 거지. 그게 바로 뭐냐? 네 번째. 개공과 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너랑 나랑 준수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하기로. 보름 너한테 맡긴다고. 복비 500 받는다고. 이제 보름 안에 개공이 정말 이 집을 팔아준 거예요. 팔아줬어요. 기뻐서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의뢰인이 나 사장님 해낼 줄 알았어. 정말 복비 500 받는다고 그랬죠? 500 드릴게. 했더니 의뢰인, 개공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복비 900이에요. 900. 뭔 500이에요. 900 주세요. 의뢰인 아니 500 받는다며. 개공이 내가 언제 900 줘. 이게 무슨 말이냐. 구두계약의 한계입니다. 한계. 구두계약을 하면은 서로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뭐 녹음기 틀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분쟁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 첫 줄 다시 읽어볼게요.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이렇게 네 가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럴 경우에는 개공에게 우리가 방금 나눴던 대화 네 가지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의뢰인은 개공에게 우리 그럼 그러지 말고 이거를 씁시다. 서로 대화한 내용을 나중에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씁시다. 이거 일반 중개계약서를 써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라는 내용인데 그래도 비현실적이죠. 현실적이고 이거는 어떤 상황이 어떤 내용을 법조문을 만든 거냐면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의뢰 내용이 명확해지고 그러다 보면 분쟁이 없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중개계약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권장의 의미의 법조문이에요. 왜 권장이라고 얘기하냐면 의뢰인은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럼 개공이 이 요청을 받았다. 꼭 써줘야 돼? 안 써줘도 돼? 꼭 써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써줄 의무가 있으면 처음부터 뭐하러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래. 그냥 일반 중개계약서를 써라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이 의미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무는 없지만 작성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라는 권장의 의미라고. 서면화의 권장.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중개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공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X로 그러면 돼요. 됐죠? 그거 알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네 가지 있죠? 1, 2, 3, 4. 1, 2, 3, 4는 문제는 이렇게 내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시 의뢰인이 개공에게 기재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하면 네 가지 중에 아닌 걸 찾으면 되죠. 네 가지는 위, 가, 수, 준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뭐라고요? 위, 가, 수, 준. 자, 위는요. 위치 및 규모. 위라고 하지만 위치, 규모 다 하시고 가, 거래, 예정, 가격, 수, 중개 보수, 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다. 위가 수준.
이게 의뢰인이 개공에게 기재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민화의 권장 알았고 대통령령 19조 가보면은 자, 대통령령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령을 줄여서 0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령 19조에 의하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돼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 계약에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 문장 딱 읽으면 무슨 말인가 도저히 와닿지가 않아요. 뭔 말이야 이게 그러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 계약에 표준 서식을 정할 수 있고 그 표준 서식을 정했으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일반 중개계약서 처음부터 작성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표준 서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표준 서식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이 이런 식으로 서면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 서식을 정할 필요는 있죠. 꼭 정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해도 되고 좀 안 정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데 법에서 사용되는 모든 서식은 국토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고요. 자, 모든 서식은 어디로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이 뭐냐? 국토부 장관령이죠. 국토부 장관령. 그러니 결국 표준 서식은 항상 누가 만든다? 국토부 장관이 만든다는 의미예요. 일단 그거부터 알고 와야 되는 거야. 모든 표준 서식은 시행규칙 국토부령에 있는 거다. 있는 거고. 그러니 표준 서식은 국토부 장관이 만드는 건데 표준 서식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국장은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라고 대통령령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현재 표준 서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국토부령을 가보면 되는 거죠. 이 국토부령을 가보니까 국토교통부령 바로 밑에 있죠. 거기 국토교통부령 13조 여기 국토교통부령 13조를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19조 규정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서는 별지 제 14호 서식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별지 제 14호 서식 14호 서식으로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했다 안 정했다? 정했다는 얘기야. 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현재 국장은 별지 14호 서식으로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현재 권장하고 있는 거죠.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권장을 받는 계공들은 그 표준 서식을 꼭 사용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지. 그러니 이 서식은 권장 양식이다. 권장 양식이므로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는 있다 없다? 사용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에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러면 O. 국토부령에는 일반 중개계약에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다. O. 계공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토부령이 정하는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X.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돼. 자, 이걸 정리해보면 밑에 표예요. 표. 이걸 정리해보면 그 표에 들어있는 건데 이 표를 한번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중개계약, 여긴 전속 중개계약. 자, 일반 중개계약 처음부터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 의무는 있네 없네? 없네.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은 있네 없네? 있네. 이 표준 서식을 사용할 의무 있네 없네? 없네. 없네. 이 일반 중개계약서를 계공이 작성했다. 작성한 경우 안 해도 되는데 작성했다면 이걸 몇 년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 의무도 있네 없네? 없네. 다음에 다른 계공에게 정보를 공개하시오. 정보 공개 의무도 있네 없네? 없네. 뭐만 있네? 그러네. 표준 서식만 있네. 이게 일반 중개계약 내용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그 방금 내용, 법조문 내용 이것만 알면 충분히 다 풉니다. 풉니다. 자, 됐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 뭘 배운다? 전속중개계약을 배우는데 전속중개계약은 완전히 반대네요. 이것만 공통점이고 표준서식이 있고 이걸 반드시 사용해서 작성해야 하고 3년간이나 보존해야 되고 정보공개 의무도 있어요. 그러면 양 계약의 공통점 뭐다? 표준서식이 있다는 것만 공통점이다. 표준서식이 있다는 것만. 그럼 이건 이제 비교해서 문제를 내요. 비교해서. 제가 문제 내볼게요. 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X. 양계약은 법령에 모두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다. O. 일반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X.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지금부터 이제 뭘 봅시다. 전속중개계약을 공부합시다. 전속중개계약. 일단 전속중개계약은 이렇게 아까 특정한 계공을 정하여 그 계공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는 계약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죠.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중개계약이든 그건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입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다음에 이제 쭉 주어지는 의무를 져라 이거죠. 의무. 먼저 계공의 의무. 계공의 의무는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서 작성해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네. 이 표준서식은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일반 중개계약서는 14호 서식이죠. 전속중개계약서는 15호 서식이고 기본서 공부할 때 그 서식 내용도 공부합니다. 서식 내용도 출제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 전속중개계약은 표준서식이 있으며 이걸 반드시 사용해서 작성해야 되고 무려 3년 동안이나 보존해야 된다. 3년간 보존을 하려면 3년간 안 망해야 되죠. 3년간 살아남으면 성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정한 계공에게만 의뢰하니까 정보 공개를 하기로 하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 하나씩 뜯어보죠. 7일 이내라고 돼 있네. 왜 7일을 줬느냐? 그 이유도 있는데 여러분 오른쪽에 올라가 보면 정보 공개 사항이죠. 정보 공개 사항이 총 9가지가 쭉 적혀 있는데 원래 법에는 7가지인데 이걸 제가 좀 느렸어요. 추가된 건 아니고 있는 걸 2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2개로 나눈 게 있어서 9가지로 늘어난 거예요. 원래 7가지인데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 정보 공개 사항을 정보 공개하려면 이걸 분석해야 되잖아요.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죠. 하루에 몇 개씩? 1개씩. 원래 7개니까 하루에 1개씩 며칠 안에 7일 이내에 이런 뜻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처음에 외워지죠. 그래서 분석할 시간 7일. 아, 이걸 분석하랬지.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가운데가 또는이죠. 또는. 그럼 양쪽에 다 공개하는 게 아니죠. 뭐 어지간하면 일간신문에 공개하겠어요. 그러면 아파트 중개 의뢰 받아가지고 조중동에다 광고한다고 배보다 배꼽이 크겠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신문에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빌딩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신문에 전속중개계약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봤어요. 저는 봤습니다. 그거는 혼자 이제 그 양타 치자는 얘기죠. 양타 치자는 얘기예요. 나 혼자 양쪽 의뢰인 찾아가지고 양쪽에 복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및 아닙니다. 정보망 및 일간신문에 이렇게 하면 틀리는데 매우 치사한 거죠. 하지만 조심해야 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라.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했으면 공개하지 말아라. 왜 비공개를 하는 건데 지금. 네. 의뢰인이 그러는 거죠. 이거 몰래 팔아줘야 돼. 우리 집사람이 알면 나 죽어. 절대 공개하지 마. 공개하지 마. 개공이 사장님 뭐 어차피 뭐 이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면 그 개공들만 가입하고 있다고
개공들만 가입하니까 거기다 공개하면 사모님 모르실 거예요. 그냥 공개할게요. 의뢰인이 안 돼. 우리 마누라가 개공이야. 나 죽어 지금. 네?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비공개 요청했으면 공개하지 말아라. 근데 문제를 낼 땐 이게 두 문장이잖아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마침표. 다만 비공개 요청을 공개하지 말아라. 마침표. 이게 두 문장이잖아요. 근데 한 지문에는 한 문장으로만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내요. 중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문제 나올 때는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라. 이렇게. 동그라미 3번 이어져요. 문장이. 이렇게 개공이 중개대상물을 공개했어. 공개했으면 어떻게?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7일 이내에 이거랑 지체 없이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되고 자, 분석해서 7일 이내에 공개하고 공개했으면 저 의뢰인은 나한테만 의뢰했으니까 제대로 중개하고 있는지 중개 의뢰인에게 어디에 어떤 내용을 공개했다라고 미친 듯이 알려주라고. 말로 문서로. 문서로 해야 돼. 말로 하면 안 돼. 카톡도 안 되고 네, 문서로 해야 됩니다. 4번 계속 이어집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의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앞으로 계속 2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 주라고. 너무 자주 하면 오해하잖아요. 나한테 관심 있는 줄 알고 총각 처녀니까. 응? 저 총각 개공 총각이 나한테 관심 있나 왜 이렇게 연락이 자주 오지? 이럴 수 있으니까 2주 1회 이상. 연락이 2주 넘어가면은 좀 사람이 서운해지잖아요. 서운해지니까 2주에 1회 이상. 1주에 2회 이상이 아니에요. 너무 자주 오해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걸 공개할 거냐? 정보 공개사항. 정보 공개사항. 이거 문제가 나와요. 박스도 문제가 나와요. 어떤 걸 우리가 정보 공개해야 되느냐 이거지. 정보 공개 사항은 원래 좀 길게 써 있는데 제가 좀 짧게 썼어요. 자, 1번은 어떤 정보를 공개할 거냐?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인, 지목, 면적, 건축연도, 용도, 구조 이런 것들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아파트라면 당연히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면적 얼마 이런 거 공개하는 거잖아요. 이걸 공개하라.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연도, 용도, 구조 이런 걸 공개하라고. 이런 거 어디 보면 나오냐면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같은 걸 보면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 중개대상물의 표시라고도 하고 중개대상물의 기본적 사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특정 표시 기본. 같이 해보죠. 시작. 특정 표시 기본. 앞으로 특정 표시 기본 이런 말이 나오면 눈앞에 뭐가 지나가야 돼? 열차가 지나갑니다. 열차가 뭐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연도, 용도, 구조 쭉 지나갑니다. 몇 개만 지나가도 돼요. 자, 이게 특정. 이걸 공개하라. 당연한 거지. 두 번째,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이렇게 뭘 공개해라? 권리관계. 당연하지. 등기부 떼서 권리관계 분석해서 권리관계 공개하라고. 다만 되게 쉬운데 문제가 되게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무엇은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지문으로 내는 거예요. 지문으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을 공개해야 한다. X 이렇게. 세 번째는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이다. 그 이용제한은 뭐냐면 이용제한은 이 토지가 어떤 용도 지역 지구 안에 속해 있으며 그 안에서 어떤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느냐 이게 이용 제한이고 거래규제라는 건 거래할 때 어떤 허가를 받느냐 뭐 이런 것들 토지거래 허가 이런 걸 말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제 과목에서 배우게 되죠. 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규제인데 보통 어떤 공법상 어떤 행위 제한을 받느냐 이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걸 발급받으면 돼요. 그걸 적으셔도 돼요. 앞으로 다음 시간에 또 나오니까 뭘 떼라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걸 떼면 이 토지가 어떤 용도 지역 지구 안에 속해 있으며 어떤 행위자를 받는지가 나와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합니다. 발음해 보세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자, 이 세 가지를 저는 묻겠습니다. 특정 권리 공법. 이걸 제가 왜 묶었냐면 공부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들이에요. 공부 발급받아서 대장 등기부 토지이용 개별 확인서 특정 권리 공법 같이 보죠. 시작. 특정 권리 공법. 또 시작. 특정 권리 공법. 자꾸 발음하셔야 돼. 좀 해봐요. 좀. 안 하는 거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 앉아 있으면은 그냥 졸음만 한다고. 졸기만 한다고. 지금 벌써 자고 있었잖아 지금. 다시 합니다. 시작. 특정 권리 공법. 자, 특정 권리 공법. 특정 권리 공법 3총사.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거기 뭐 짧게 써 있는데 원래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이렇게 돼 있어 원래는. 굉장히 길어요. 기본서 보면 나올 거예요. 다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내외부,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고 해요. 이거는 뭐 건축물 중개할 때 필요한 것들이겠죠. 다섯 번째, 뭘 더 공개해라? 벽면이나 도배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도 공개해라.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샹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샹태. 그다음 여섯 번째, 환경 조건도 공개하세요. 환경 조건은 그 일소진이라고 외워요. 일소진. 일조량 소음 진동. 일조량 소음 진동을 일소진이라고 합니다. 환경 조건. 그다음에 입지 조건. 이번에 28회 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입지 조건도 공개해라.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앞으로는 도대차 교판이랍니다. 도대차 교판 외워보세요. 시작. 도대차 교판. 도대차 교판은 안 적어도 됩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나올 텐데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이라고 해요. 다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이다. 그래서 환경입지, 환경입지도 공개해라. 여덟 번째는 거래 예정 금액을 공개해라. 얼마짜리인가? 거래 예정 금액도 공개하고. 자, 9번은 제가 다른 색깔로 쓸게요. 공시지가. 공시지가를 공개해라. 근데 공시지가는 뭐 재산세 같은 거 낼 때 기준되는 금액이고요. 실제 거래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는 뭘 중개할 때는 개공이 임대차를 중개할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외울 것이냐? 정보 공개 사항은 8가지 더하기 공시지가. 이렇게 외울 것입니다. 앞으로. 자, 공개 사항에는 뭐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8가지 더하기 공시지가. 8가지 더하기 공시지가인데 그럼 8가지는 어떻게 외우냐 하면 이 준비 자세입니다. 손바닥을 저처럼 펴보세요. 8가지. 손바닥 펴보시고. 자, 같이 봅니다. 특정 권리 공법. 시작. 특정 권리 공법. 또 상태 해보세요. 상태. 자, 그리고 여기는 환경 입지. 좀 하시라니까. 자, 환경 입지. 자, 그리고 얼마? 거래 예정 금액. 이렇게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읽는다. 다시 해드릴게요. 특정 권리 공법. 상태. 환경 입지. 그렇지. 또 거래 예정 금액. 특정 권리 공법 공부되는 거. 상태. 조건 환경 입지. 얼마짜리? 거래 예정 금액. 자꾸 이거 발음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달달달달 외워야 돼. 특정 권리 공법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이렇게 외우셔야 돼. 자, 리듬을 타면서 리듬을 타면서 특정 권리 공법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좋아요. 더하기 뭐 공시니까 시험엔 이게 가장 많이 나왔었고 노란색이. 지문 하나는 냅니다. 예를 들면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등 입지 조건을 공개해야 한다. 이러면 오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개공의 의무였다. 다음 이어지는 건 누구의 의무? 중개 의뢰인의 의무. 1대1 계약이니까 양쪽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중개 의뢰인의 의무는 뭐냐 이거지. 자, 1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은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공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뭔가 나쁜 짓 했다는 얘기네. 자, 기업관 보죠. 유효기간이라고 써 있는데 저 밑에 유효기간은 원칙이 3개월이라고 이따 나올 거예요. 자, 유효기간 안에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하였습니다. 그럼 위약으로 해야죠. 이거는 한 사람한테만 의뢰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유효기간 안에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했다면 다시 박스 위에 중개 의뢰인은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공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자, 이렇게 발음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좀 강하게 해야 돼. 강하게. 다시 중개 보수에 뭐? 해당하는 위약금. 따라서 하시는 그대 곧 합격. 따라서 하시면 합격. 네. 제가 주문을 외워드렸습니다. 저와 똑같이 따라서 하시는 그대. 그대는 곧 합격. 자, 유효기간 안에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했다.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줘라. 자, 니은. 역시 유효기간 내에 개공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를 했다. 이제 나쁜 놈. 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개공이 지금 얘를 얘한테 소개시켜줬잖아요. 소개시켜줬는데 지들 둘이 나를 따돌리고 지들끼리 계약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나쁜 놈들이죠. 이때 어떻게 줘라?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줘라.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줘라. 자, 2번. 다음의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은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공이 중개 행위를 할 때 소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럼 이 문장을 보면은 위약금이란 단어는 없네요. 위약은 아니란 얘기지. 박스. 유효기간 안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제가 뭐랬죠 이게? 스발상. 스발상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의뢰인은 유효기간 안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없다. X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미. 유효기간 내라도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는 있다 없다.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대신 위약금을 줘야 된다. 위약금. 위약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위약금이 아니고 비용을 줘야 된다. 비용을. 얼마 줄 거냐.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공이 중개 행위를 하다가 들었던 비용을 주자. 예를 들어보면 중개 보수는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예상. 아직 중개하기 전이니까. 근데 의뢰인이 그만 스발상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개공이 소요했던 비용이 30만 원이었다라고 해봅니다. 그럼 과연 얼마 받을 수 있느냐 이거지. 자, 중개 보수의 얼마?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50%는 50만 원. 50만 원 범위에서 쓴 게 30. 얼마 준다? 30 준다는 얘기네. 딱 잘라 50 준다는 말이 아니고 소요 비용이 70이다. 그럼 얼마? 50 있죠. 50% 범위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은 범위에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냅니다. 문제를 낼 때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OX, X.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뭐? 범위에서 이렇게 합니다. 노래 부르세요. 뭐라고요? 범위에서 이렇게 노래 불러요.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렇게. 범위에서 이게 빠지면 틀린다. 자, 유효기간 마지막입니다. 유효기간은 둘 간의 약정이 없는 한 몇 개월이다? 3개월이다. 이건 3자 두 번 나오죠. 아까 왼쪽에서 3년 보존하라고 그랬죠. 3년 보존하고 유효기간은 3월 원칙이라고. 다만 둘 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땐 그 약정에 따른다. 그 약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유효기간은 둘 간의 약정에 따라 6개월 할 수 있다. 맞는 거죠.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뭘 공부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을 하셨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시간에 이제 의뢰받은 물건을 분석해서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하고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걸로 쭉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